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연이틀 시장이 강세를 보이더니 오늘은 아쉽게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양대진 씨가 1% 넘는 하락폭을 보여줬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주목받은 섹터가 있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어떤 섹터인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우상향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의사는 뭔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가도 리즈 갱신, 이용 의료기기 종목들 실적 호조 기대감에 강세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어떤 이유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오늘 증권사 레포트가 전반적인 시장 동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025년 1분기 에스테틱 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레포트였는데요. 시장 동향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1분기에는 인바운드, 2분기에는 수출입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국내 피부 미용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이 피부과를 너무 많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피부과에 지출한 금액만 6천억 원이었는데요. 3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인도 물론 객단가가 높지만 중국 관광객의 객단가가 거의 5배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꾸준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두 번째 페이지 살펴보시죠. 네,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외국인 환자 피부과의 소비 금액이 79억 원, 거의 80억 원 가까이 나타내면서 최고치를 갱신했다라는 점인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2배 이상 성장했다라는 점 그림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로 봤을 때에는 분기별 외국인 피부과 소비 금액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신다면 이 증권사 레포트에서 크게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살펴보신다면 대웅제약까지 있는데요. 우선은 3가지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과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물론 실적 자체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특징 요약 부분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톡신이 대량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점이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수출되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볼류머의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죠. 네, 휴젤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에 대해서는 목표가 46만 원 유지가 나왔습니다. 1분기 예상 매출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60%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을 집중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마리서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파마리서치 전에 메디톡스부터 그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로 19만 원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1분기 예상 매출액은 3.1% 휴젤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9% 그런데 중요한 건 흑자 전환된다라는 점이 핵심이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향 수출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살펴주시죠.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연어 주사로 리쥬란으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예상 매출액이 43% 증가할 것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62% 고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인과 중국인을 중심으로 시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파마리서치 여전히 탑픽 종목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주가가 오늘 확실히 예뻐지는 기분이었는데 아쉽게도 파마리서치와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파란불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휴원스 글로벌이 오늘은 10% 가장 넘는 가장 강한 강세 보여줬고요. 아스테라시스 비교적인 최근 상장한 종목인데 이 종목도 7%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APR과 원텍, 비올, 클래시스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 앞으로도 주가 기대해봐도 괜찮은 건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밝게 바뀌는가 싶더니 또 한 번 파란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섹터별로 봤을 때 좋은 흐름이 나타난 섹터들도 분명히 있긴 했었는데요. 그렇죠.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근 3, 4일 동안에는 그래도 트럼프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줄어들면서 그동안 관세로 인해서 피해봤던 기업들, 그 기업들이 큰 리바운딩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미국장 정규장 이후에 트럼프가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향하는 판매하는 수출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H20 칩을 또 수출을 통제하는 부분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아쉽게도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또 관세 관련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특히 외국인들이 지난주와 어제에도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의 사실 국내 장중 흐름이 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순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결국 오늘 장 초반부터 내내 빠지는 아쉬운 모습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 통해서 오늘 이제 밤에 나오는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들 또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추가적인 코멘트들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에 한 4일 동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은 물론 어제 기준으로 21선 돌파했지만 더 중요한 코스피는 아직까지 21선을 못 뚫은 상태에서 눌렸거든요. 못 뚫고 오늘 딱 저항에 맞으면서 눌린 모습입니다. 그만큼 일단 1차적인 반등은 잘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2차적인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한번 나왔죠. 나왔고 이거를 이번 주 내에 이제 목금입니다. 목금 내에 잘 큰 피해 없이 잘 소화해 준다면 다음 주에 의미 있는 반등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점점 트럼프 관세 관련 노이즈가 힘을 좀 잃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아쉽지만 너무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목금의 또 상황 잘 보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윤재 초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섹터 중에서 제가 주목한 쪽은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오늘 미용 의료기기보다는 원격 의료 테마라던가 이 의료 AI 종목들이 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확장을 해봐서 미용 의료기기 쪽을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던 건 아니었고 조금 전에 오프닝 때 제가 브리핑 시간에 좀 주가 항목들을 보여드렸는데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파란불 전환이 된 채 끝나기도 했었고 몇몇 종목들은 역시나 약세로 거래를 마치긴 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요.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눌려있던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쪽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시장이 또 트럼프 관세 이 노이즈에 또 주목을 하면서 회피할 수 있고 관세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내내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기업들의 또 돈이 오늘도 몰렸습니다. 거기에서 뭐 화장품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지만 특히나 오늘도 피부 미용도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피부 미용을 제가 작년도에도 내내 좀 강조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주로 뭐 클래시스,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 뭐 휴젤, 뭐 대웅제약 이런 기업들을 주로 많이 좋아하는 공략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오늘도 좀 좋은 모습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오늘 오는 부분은 이제 관세 회피 관련한 부분이 있겠지만 좀 중장기로 본다면 매력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어떤 계좌나 관심 종목군에 피부 미용 종목들이 아예 없고 관심이 없던 분들이 한다면 그 관심 없는 부분을 이제는 좀 바꿔보셔라.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지금도 이번 4월, 5월, 6월 시장을 대응할 때 피부 미용 쪽 좋을 수 있는 공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지금 특히 국내 피부 미용 기업들이 직면한 상황들이 보면요. 점점 중국이든 미국이든 또 개발도 이제 점점 더 브라질이든 태국이든 이런 국가들이 젊은 층부터 해서 예전에 잉커님 그 안티에이징 하면 되게 이제 빨라봤자 뭐 40대, 50대가부터 그쵸. 안티에이징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거 20대 중반부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얼리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얼리 안티에이징. 이제는 20살 때, 20대 때부터도 관리하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중국, 미국, 브라질, 태국 등등 국내 피부 미용 기업들이 진출을 이미 잘하고 있는 국가들 여기에서 트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피부 미용 기업들 상당히 매출 잘 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피부 미용 기업들, 이 장비 관련 기업들이 처음에 진출할 때는 뭐 병원이나 다양한 에스테틱 샵에 진출할 때 처음에 장비 포함해서 무상 소모품을 먼저를 줘요. 주는데 장비가 잘 팔리고 한다면 효과를 얻으면 그 다음에는
6개월이나 1년 후에 유상 소모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네. 그러면 장비도 판매하고 소모품도 판매하고 이중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아주 좋은 혜택을 구조를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피부 미용 쪽 올해도 튼튼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꼭 갖자 이렇게 좀 큰 골자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시는지 한번 궁금하다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사실 대표님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이 파마리서치도 있고요. 몇몇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 괜찮다라고 보이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저는 종목 중에서 한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화면에 이제 차트를 띄워놨는데 클래시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다 아시는 종목이고 특히 이제 주름 개선, 뭐 이제 리프팅 관련한 부분에서 그쵸. 이제 볼유머나 다양한 또 그 라인업 통해서 이미 상당히 매출을 잘 내고 있는 거의 튼튼한 기업 중에 한 가지인데 보시면 현 차트가 보면 2월 말에 급등했다가 눌렸죠. 네.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 때 원래 피부 미용 기업들은 다 성업펀드, PF 쪽이나 대기업들이 호시탐탐 M&A를 위해서 노리고 있는 중요한 섹터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클래시스도 역시나 아직까지 정확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이 2월 달에는 삼성 쪽에서 클래시스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아직은 네. 루머지만 나온 내용에서 시장은 크게 또 반응했던 이슈가 있는데 자 보시면 최근도 마찬가지 흐름이거든요. 네. 최근은 물론 62,000원대 근처에서 횡보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3월과 4월 초 때에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런 때에도 최근 2개월 동안 이렇게 튼튼한 횡보 모습이면 아주 훌륭한 그런 흐름이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아시겠지만 위에는 차트인데 아래를 보시면 빨간색 선이 쭉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제가 빨간색 표현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기관 투자자들, 기관 형님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사고 있는 누적선이거든요. 즉 보면 2월 말에 주가는 급등했다가 눌렸지만 이때부터 해서 2월 말부터 기관은 지금 거의 한 달 반 동안 내내 물량을 57,000원대, 6만원대에서 싸그리 물량을 모으고 있다. 지금 최근에 어려운 시장 때 3월 말뿐만 아니라 지금 4월 달 혼조 장세 때도 지금 보시면 기관 수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물론 피부 미용 쪽을 바라보는 전망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 보면요. 다시 한번 또 클래시스 쪽에 그런 좀 이제 인수 관련한 그 루머들이,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본다면 클래시스 먼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아까 앵커님도 잠깐 말씀 주셨던 것처럼 APR 좀 보고 있어요. APR도 이 종목은 두 가지죠. 화장품 메디큐브 브랜드, 그다음에 홈 뷰티 디바이스 그쵸. 두 가지가 끌고 가는 성장축인데 차트 보시면 지금 3, 4월 달 어려운 시장 때에도 튼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최근에도 물량 들어오면서 네. 다시 한번 또 21선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번 사이클 때는 뭐 관세 노이즈 상관없이 독자적인 흐름만으로도 북미 쪽 K-뷰티 트렌드든 피부 미용이든 포함해서 저는 이번 사이클 때는 3월 고점이었던 7만 3천 원 라인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클래시스, 지금 말씀드린 APR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두 가지 종목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클래시스와 함께 APR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볼유머 쪽도 좀 인기가 많지만 슈링크 유니버스라고 찾아보시면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리프팅 기기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P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중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라고 강조를 참 많이 드렸었는데 네네. 대표님께서 수급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는 마무리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고요. 대표님이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이 엔터 쪽으로 집중해 주셨습니다. 사실 살짝 의외였어요. 네. 오늘 시장에서 엔터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노머스가 오늘 전체적인 엔터 종목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고 그렇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는데 오늘 엔터 종목 들고 오신 이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떤 이유에서 들고 오셨을까요? 시장이 또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또 트럼프와 뭐 미국, 중국에 대한 관세 이 노이즈를 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부분에서 피할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4월도 마찬가지지만 5월달, 6월달에도 그 중국 관련해서 중국인 인바운드 수요가 증가할 네. 수 있고 또 한국 콘텐츠 기업들이
중국 내부에서 중국에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모락모락 피어오를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본다면 여러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어도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 엔터 쪽 한번 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두 가지를 집중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관세 부분에서 회피할 수 있는 섹터다. 두 번째로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 잔뜩 받아간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종목은 약간 쉬어갔고요. 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4%대 반등 보여줬는데 오늘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초이스는 노모스를 다시 한번 또 보자라는 측면이고요. 제 지금 머리 위에 있는 네. JYP 엔터는 좀 최근에 너무 아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초이스 종목으로 JYP 엔터테인먼트를 그럼 짚어주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감이 상당했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들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이 기업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트와이스 그리고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젊은 층이 알고 있는 스트레이트 키즈 네. 이 기업이 이제 북미 쪽에서 상당한 실력 갖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인데 이런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 엔터 기업사죠. 그런데 작년 4분기도 그렇고 올 1분기도 그렇고 이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IP 아티스트들이 지금 콘서트 매출하고 앨범 매출이 많이 부진했던 모습이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반대로 대형 엔터 기업인 뭐 하이브, YG 엔터, SM 이런 기업들은 작년 4분기에 이어서 올 1분기에도 다양한 수치를 본다면 선방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JYP만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한편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지금 3월 초부터 해서 8만 원대 라인에서 지금 6만 원 초반까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좀 많이 빠진 종목이 저가 매수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저의 좀 의견은 좀 달라요. 뭐냐면 다른 엔터 기업들 보면 아시겠지만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네. 지금 JYP 엔터는 3월 초에 2월 말까지 8만 원대 위에 있다가 3월 달에 큰 하락을 경험했죠. 그리고 4월 달에도 6만 원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동종 같은 기간대 이 기간대 물론 시장도 같이 무너졌지만 그렇죠. 이 3월과 지금까지 한 달 반 동안 최근 한 달 반 동안에는 다른 하이브, SM 그리고 JYP YG 엔터 이런 기업들은 매우 튼튼한 모습 보였거든요. 그거 아예 정반대의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3월 달에 빠질 때 이렇다 할 어떤 브레이크도 걸지 못하고 내내 빠졌던 모습 한다면 지금 시장에 바라보고 있는 큰 지금 수급들이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물론 1분기 때의 콘서트와 매출 비중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게 5월 달에 전망되고 있는 뭐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의 어떤 북미 쪽 그런 이벤트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먼저 지금 팔고 보자. 다른 종목을 사자. 차라리 해서 엔터 섹터 내에서 부정적일 수 있는 JYP 엔터를 내내 팔고 있고 전망이 좋은 다른 종목으로 롱숏 전략이 지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시장이 지난주 목금과 이번 주 월화까지 올랐잖아요. 올랐는데도 어떻게 본다면 3월 달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율적인 반등으로도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이 노란색에 있는 21선 이평선만큼은 깰 수 있는 찬스였거든요. 근데 그런 찬스에도 21선 저항선을 못 뚫고 또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본다면 차라리 JYP 엔터를 관심 갖는 분들은 이것보다는 다른 종목 쪽으로 교차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노머스 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요.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이라 한다면 저는 또 두 가지 전략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반등 못 나오고 밀린다 한다면 저는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본다면 이 라인이 지금 58,000원 라인이거든요. 현재 지금 6만 원이니까 2,000원 빠진 가격인데 만약에 뭐 어떤 이유에서든 58,000원마저도 또 지키지 못하고 이탈된다면 너무 아쉽지만 최소한 절반 물량이라도 정리하면서 리스크를 좀 통제하자 측면 말씀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뭐 5월 달에 있는 그런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이벤트를 통해서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첫 번째로 바로 위에 있는 65,000원 이 라인을 돌파할지 여부를 또 유의 깊게 보면서 다음 전략을 또 취해보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엔터 3사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했을 때 주가 차트상의 흐름으로도 많이 좀 무너져 내려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저점 매수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머스를 짚어주셨는데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노머스라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고 지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초이스 이유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상장되어 있는 엔터 기업 중에서 디어유를 아시는 분들은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특히 SM과 JYP 엔터 이쪽을 주축으로 한 아티스트들을 이제 팬덤 플랫폼이라고 해서 팬들이 아티스트와 함께 어플에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굿즈도 살 수 있는 또 콘서트에 대한 예약이나 앨범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 어플이지 않습니까? 그 어플인데 노머스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머스가 특히나 이제 뭐 태연이나 다양한 여러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과 함께 해서 특히나 이 기업은 중소 그런 엔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아티스트들과 특히 더 많은 계약을 맺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그런 아티스트의 그런 IP를 활용해서 이제 콘텐츠나 팬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프롬이라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용자 수가 내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좀 자료표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표는 이제 노머스가 하는 일이고 이 표를 보시면 점점 2022년부터 매 분기마다의 하늘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팬덤 플랫폼 프롬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도 그렇고 특히 이 표는 지금 아티스트 IP예요. 이 프롬이라는 플랫폼에 입점한 그런 엔터 관련한 아티스트들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추세를 통해서 매출이 내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업이 특히나 북미 쪽 2022년부터 해서 북미 쪽에서 열리고 있는 K-팝 관련한 콘서트나 다양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한 케이스 이력들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에도 북미에서 이어지고 있는 K-팝 열풍에서 수혜볼 수 있는 기업이고 제가 또 이 기업을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점점 한한령 해제 관련한 모멘텀이 모락모락 더 피어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전망되는데 3분기에 중국 시장을 전용으로 한 어플도 출시할 전망이다. 네. 한다면 이제 현재 중국인들도 이 프롬 플랫폼 관련해서 중국인 전용 어플 나오니까 좀 더 적극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한다면 이게 한한령 해제와 맞물림, 어떻게 보면 시기도 딱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시장이 3월과 4월 달에 어려운 시장 때에도 보면 23,000원, 4,000원대 라인을 견고하게 지켜주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3, 4월 달에 시장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추세를 견인하고 있는 게 누가 하고 있나 봤더니 아래를 보시면 빨간색 선은 기관 순매수의 누적선이고요. 이 파란색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작년 11월 상장한 때부터 내내 계속적으로 물량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도 3월 중순부터 시장이 어려울 때 3월 중순부터 오히려 물량을 싸그리 매수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죠. 전 특히나 이 빨간색 기관 순매수를 잘 보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막대하게 물량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근데 이 한 달 동안의 기관이 물량 사고 있는 거를 현재 시가총액을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달 동안 기관이 산 비중이 무려 7.1%입니다. 이거 엄청난 그런 비중이거든요. 네. 사실 이런 비중 사고 있는 최근 기업들이 없죠. 거의 지금 네. 없어요. 그만큼 기관들이 소위 말하면 정말 대놓고 로머스를 사고 있다. 그런 추세는 아무래도 이제 4월과 5월, 6월 달에 한한령 해제, 북미 쪽 K 엔터에 더 한 번 더 열풍 불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이걸 가기 때문에 저는 노머스 이 종목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종목이다. 생소하다 하시면 이 종목 방송 끝나고서도 한번 잘 체크해 보셔가지고 이 종목 꼭 관심 가져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작년 11월 달에 상장을 한 종목이라서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사와 좀 협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작년에도 영업이익 부분이 흑자 전환된 부분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들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초이스 종목으로는 노머스 살펴봤습니다.
꾸준히 지금 종목 진단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 인터넷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전화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진단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볼게요. 쿠왕님께서 가장 먼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성 SDI 22만 4천 원에 비중은 40%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비중도 40%고 2차전지 업황에 대한 꾸준한 좀 경계감이라던가 우려감이 잔존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 SDI 비중도 많으셔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쿠왕님께서 이 종목을 비교적 최근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SDI 참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 종목인데 오늘도 또 한번 정말 애타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대형주고 많이 빠진 주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에 매수를 했는데 더 빠지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도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네.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아마 이번 1분기 때 부분 실적이 한 3천억 정도, 3천억대 후반 정도의 적자가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내 좀 아쉬운 모습 보일 것 같은데 이게 특히 우리가 삼성 SDI를 내내 투자했던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LG 엔솔과 SK온 대비해서 북미 쪽에 진출한 것은 많이 늦었고 그 부분 따라잡기 위해서 최근에 뒤늦게서야 2조 원 많은 막대한 금액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부담 준 것도 있는데 사실 SDI를 투자했을 때의 투자 포인트 중에 크게 두 가지는 뭐냐면 유럽 쪽 그래도 SDI가 헝가리 쪽 공장이나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유럽 현지에 있는 스텔란티스 세계 4위 전기차 기업인데 원성차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쪽과 잘 협력을 하면서 그래도 유럽 쪽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SDI가 유럽에서 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투자를 좀 일찍 하면서 다른 대형 셀 기업보다는 전고체 배터리를 좀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매력 포인트 이 두 가지가 지탱하는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전고체는 아직까지도 양산까지는 좀 2, 3년 더 남아있는 걸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뚜렷한 모멘텀은 아니고 그나마 한 가지 매력 포인트였던 스텔란티스와 함께 협력했던 유럽 쪽 판매량 이것도 스텔란티스가 지금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예상치를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그 재고도 지금 쌓이고 있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더욱더 2중고, 3중고에 쌓이고 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주가에서 악영향일 수 있는 유중도 결의했다 한다면 지금 주가가 이번 반등 나올 때도 잘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빠진 게 작년 9월 30일만 보더라도 38만 원대 주가였는데 지금 거의 절반 정도 빠진 17만 원, 18만 원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목금과 이번 주 월화 시장 반등 나올 때도 이 종목은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노란색 선 21선 이평선 저항도 못 뚫고 또 밀리고 있다 한다면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린다 한다면 다시 또 주가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쿠왕님 비중이 크세요. 네. 비중 많고 해서 하지만 많이 더욱더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이제 마냥 더 가져간다는 것도 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쵸. 저는 그래서 솔루션을 드린다면 주가가 만약에 혹시 만약 더 빠진다고 빠져서 바로 아래에 있는 17만 원, 지금은 7천 원이 빠진 가격인데요. 17만 원도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이탈되면 아쉬운 결과지만 네. 최소한 3분의 1이라도 왜냐면 비중이 크시니까 한 번에는 매도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최소한 3분의 1 정도 비중이라도 좀 정리를 해서 차라리 다른 섹터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트렌드가 살아있는 다른 섹터로 투자를 좀 이원화해서 투자하시면서 SDI의 좀 아쉬운 부분을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면서 좀 만회하시는 전략 좀 권장드리겠고요. 만약 주가가 정말 좋은 내용으로 이번에 21선 저항을 뚫고서 올라온다 한다면 저는 먼저는 이 20만 원, 바로 20만 원대가 사실 최근 3개월 동안에 매우 중요한 저항 가격이거든요. 네. 이 20만 원을 돌파할지 여부를 좀 보면서 다음도 전략을 또 문의하시면 그게 더욱더 지금은 효율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 SDI 살펴봤습니다. 비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 비중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손절하시기가 참 손이 안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큰 만큼 내 종목이 흔들릴 때 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표님께서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을 내려주셨는데요. 17만 원 이탈이 된다면 조금은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CU투모로우님께서 올려주신 이노메트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가 10,000원이고요. 오늘 종가가 9,300원대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비중은 15% 들고 계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이 종목 최근 이슈가 대표가 이 신규 사업으로 유리기판 사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내세웠는데 이 종목이 3월 달에 좀 고점을 여러 번 만들고 나서 네. 좀 오랫동안 주가가 쉬었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 기업 그래도 단가가 바로 10,000원이기 때문에 그쵸? 비중도 나쁘진 않고요. 네. 그래서 CU투모로우님께서는 뭐 오늘 좀 빠진 거야. 이제 유리기판도 종목도 다 같이 뭐 SKC든 피옵티스든 다 빠진 부분도 있고 시장도 빠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장 10,000원은 못 들었지만 저는 좀 여유 있게 보유하시면 사실 다음 주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23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TSMC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이 있거든요. 일정. 잘 기억해 보시면 그때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TSMC 쪽에서 코멘트를 얘기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한 트렌드가 증시는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들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본다면 다음 주까지 좀 여유 있게 보유하시는 측면. 저는 한번 트렌드 오게 된다면 10,000원을 돌파해서 다시 3월 중순에 기록했던 정고점 라인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여유 있게 보유하시고 10,000원 돌파한 다음에 11,000원까지 올라온다면 11,000원 정도쯤에서 한 절반 정도 익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은 또 보유하고 있다가 정고점 부분에서 오게 되면 또 익절을 하는 그런 좀 분할 매도 측면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가져가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원래는 2차전지 기업이죠. 2차전지에서 LG엔솔, 삼성 SDI, SK온 이 3, 4 대형 기업에 다 배터리 쪽, 엑스레이 쪽 검사하는 장비 이걸 만들어 납품했던 기업인데 그를 통한 실력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쪽도 진출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3월 달에 급등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물론 앞서서 10,000원 돌파한 다음에 다음 주 일정 보면서 좋게 말씀드렸지만 길게 볼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본업은 2차전지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업황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노메트리도 사실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매출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기업도 아니고요. 그래서 본업이 일단은 당장 좋을 수 있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단기로만 보시고 잠깐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유리기판인데 그것도 다음 주에 있는 이벤트 지나고 나면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만 보시고서 단기 대응으로 10,000원 돌파한 다음에 분할 익절을 하는 그런 짧은 관점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진출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입니다. 하지만 유리기판에 좀 새롭게 진출하겠다라는 모멘텀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기대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 일정이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으로는 크래프톤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루님께서 들고 계시고요. 37만 5천 원에 17%. 1분기 실적도 괜찮다고 하는데 발표까지 보유할까요? 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실적 발표 기대감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상향을 좀 그려내고 있고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원게임으로 유명했던 게임사이긴 한데 이번에 또 심즈의 대항마인 인조이에 대한 맞습니다.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슈를 살펴본다면 젠슨왕을 만났다라는 이슈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네네. 크래프톤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크래프톤 상당히 나이스한 종목 잘 보유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단가랑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비중도 뭐 20% 미만이니까 이런 좀 중대형 종목의 이 정도 비중이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상당히 괜찮네요. 네. 오늘 종가랑 비슷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3, 4월 달 이렇게 망가진 시장에서 이런 종목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정말 나이스한 종목 가지고 계신 거죠. 저는 좀 더 여유 있게 뭐 잠깐 주가가 하루하루 움직이는 부분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길게 바라보시면서 이 종목
지난주에,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왔던 장중 고점이었죠. 40만 원을 못 뚫고 바로 아래에서 멈췄다가 내려온 흐름이 있었지만, 이번 사이클 때는 다시 한 4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 보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정말로 실적 돈을 많이 벌고는 있는 기업이지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왔던 것이 이거 배틀그라운드 말고는 뭐가 있느냐. 그쵸. 물론 배틀그라운드가 또 이제 인도에서도 잘 팔리면서 또 매출이 실적이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만 항상 원게임 리스크라는 것을 꼬리표를 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인조이 관련해서 게임 해보진 않았지만 유튜브는 자주 보고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심지를 좋아했기 때문에 같이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인조이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좀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틀그라운드와 인조이도 있는데 더불어서 지금 이번 하반기죠. 올 하반기 때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서브노티카 2라는 게임도 있어요. 이 게임도 출시 예정돼 있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게임 매니아 측면에서는 기대가 되는 게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인조이 투탑에 이어서 새로운 게임도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좋은 호재로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 보면 내내 트럼프 관세며 다양한 또 매크로적인 노이즈가 휩싸여 있는 시장인데 크래프톤 같은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매크로 노이즈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비즈니스 구조거든요.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트럼프의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코멘트들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크래프톤은 상당히 나이스한 종목 잘 보였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보유하시기를 권장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래프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43만 원 이상으로 목표치를 잡고 있는데요. 우선은 40만 원까지는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채팅창에 좀 많이 이거 왜 이런가요? 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돌돌님께서 올려주셨고요. 태광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0원 평단가라서 아직까지는 수익권이시긴 한데 딱 800원 윗단이죠. 10% 보유하고 계시고 갑자기 이렇게 오늘 훅 빠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고 지금 제가 종목 토론방에 좀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가 살펴보니까 네네. 이 종목 왜 공매도 과열 지정 안 하냐라는 내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월 달에 한번 과열 지정이 되긴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네네. 이 종목 왜 이렇게 빠진 건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근데 오늘 물론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지켜지고 있는 21선 이평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7% 마이너스 된 것은 하루만 본다면 안타까운 내용이겠지만 어떤 기업이나 최근에 특히 미국과 한국이 관세 관련한 그런 협상을 조만간 또 하겠죠. 조만간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미국이 손 내밀고 있는 알래스카 LNG 관련한 파이프라인 관련한 사업 그리고 또 LNG 운반선 관련한 큰 모멘텀들 여기 항상 피팅과 밸브 쪽 관련해서 엮여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굵직한 트렌드는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 내에서 오늘 좀 일부 공매도 물량이나 좀 코스닥의 시장이 내내 빠지는 부분 여기에서 그동안 지난주에 또 이번 주 초에 잘 버텼던 기업에서 좀 차익 매물 나온 건데요. 저는 오늘 하루 흐름 빠진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물론 보유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쵸. 놀랄 수 있겠지만 네. 좀 넓게 보자고요. 지금 시장은 하루하루 짧게 본다면 태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도 너무 하루하루의 움직임만 본다면 투자를 그르칠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노이즈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좀 넓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태광도 마찬가지고요. 태광뿐만 아니라 다른 하이로코리아든 성광밴드든 다른 또 이제 피팅 밸브 가는 기업들 또 그리고 오늘 보시면 같은 알래스카 LNG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 장 초반에 급등했던 하이스틸, 동양철관, 휴스틸, 넥스틸 이런 기업들도 또 빠진 부분도 있었거든요. 같은 관점이에요. 어떤 큰 트렌드 내에서 악재가 나온다고 보다는 최근에 튼튼하게 시장 대비해서 올라줬고 단기 상승도 나왔던 그런 부분에서 시장 무너지면서 좀 빌미스럽게 차익 매물 나온 거다. 근데 큰 트렌드는 유지되고 있고 미국이 관세 노이즈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손잡기 위해서 손 내밀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본다면 저는 너무 하루의 움직임에 개의치 마시고요. 지금 제가 투자 가격대를 한번 볼까요? 매수하신 비중 가격들 보면 10% 비중도 괜찮고요. 돌돌님께서 21,000원에 보유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물론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나이스한 수익이 났지만 수익을 반납하니까 아쉬울 수 있는데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요. 길게 보시면 좀 더
어제의 고점, 오늘 장 초반의 고점보다도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멀리 보시기를 좀 의견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하루에 이 깊은 낙폭에 너무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21선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길게 좀 관점을 가져보신다면 어떨까라는 조언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절파고TV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고요. 11만 4,500원에 7%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의 반타작인데 약손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계속 반타작이라 불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죠. 아무래도 중국을 향해서 엔비디아 수출 규제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삼성전자 비롯해서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들이 대다수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기사에서도 한미반도체 살펴본다면 실적 챔피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 전체 소부장 내에서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라는 게 어제 기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심이 억눌리다 보니까 영향을 받기도 했었고 요새 흐름 자체가 많이 꺾여 있어서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이 투자 쪽을 담당하는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근데 뭐 어떤 부분이 있죠. 물론 최근에 한화비전이 자회사 한화세미텍 네. 통해서 이제 2월과 3월 달에 드디어 소문만 무성했던 HBM3 2용 PC 본더. 이거 정말로 200억씩 이상 두 번이나 수주 공시 나니까 야 그럼 진짜로 우리가 루머로만 봤던 그쵸. 그게 보였던 그 SK 하이닉스 쪽의 TC 본더에 공고했던 한미반도체의 지위 이게 올해 들어서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실력과 수율이 높으니까 좋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분분합니다. 저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요. 후자 쪽이에요. 조금 이제 한미반도체의 한미반도체의 그런 공고했던 지위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고 균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을 저는 좀 관점 가지고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게 지금 주가와 또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서 극명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면서 전략 말씀드려볼게요. 네. 보시면 차트 보시면요. 올해 1월 달까지는 시장도 올라오면서 같이 반등 잘 나왔었죠. 그래서 올해 1월 말에 12만 원 초반까지 올라왔는데 자, 주가 흐름은 1월 말부터 내년 지금까지도 3개월 동안 어려운 모습이죠. 제 차트에서 노란색 선은 21선 이평선인데요. 한번 빠졌다가 올라오려고 하더라도 2월 달에도 초에도 빠졌고 2월 말에도 반등 나오다가 또 21선 못 뚫고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3월 말에도 돌파하려고 했는데 또 못 뚫고 밀렸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3개월 연속으로 4번이나 굵직하게 21선 돌파도 필요한데 돌파를 못하고 내내 밀려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보시면 1월 말부터 이 빨간색의 기관 순매수, 파란색의 외국인 순매수, 보유 이 쌍끌이 메이저 수급들이 1월 말부터 내내 기관은 팔고 있고 지금도 팔고 있고요. 또 외국인도 2월, 3월까지는 물량 안 팔고 있다가 3월 말부터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까지 파니까 주가도 더 내려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작년 12월 중순 때의 저점이었던 7만 원 라인도 이제 4월 초에 깨지면서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 좀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이 종목 관련해서 의견은 분분하지만 수급과 차트는 아직도 아쉬운 모습이다. 본다면 우리가 이런 큰 흐름들을 의견은 분분할 수 있겠지만 이런 수급과 차트의 큰 흐름들을 거스르는 것도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유하신 줄파고 TV님 같은 경우는 11만 4,500원 비중인데 그래도 비중은 7%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상태는 또 최근 3개월 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도할 관점보다는 바로 위에 지금 7만 원, 7만 2천 원 이 정도 라인이 12월 달부터의 의미 있는 저항 가격이자 21선 위치하고 있는 저항이거든요. 이 7만 원, 7만 2천 원 이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보시면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하는 것을 보시면 보유한 비중의 동일 비중만큼만 추가 매수 나쁘지 않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시기를 권장드리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주가가 6만 원 이탈되면 너무 아쉽지만 물량 정리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72,000원을 돌파해서 제 어드바이스만큼 비중을 추가하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문의 주셔가지고 다음 전략은 제가 또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미반도체 작년의 영광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 너무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보여준 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관점을 조금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해 주셨는데요. 6만 원이 혹시라도 이탈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비중을 반드시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애경님의 종목이고요. 삼성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9천 원에 20%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종목이 참 안 움직입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이 삼성전기가 이슈를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8%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BYD의 전장용 MLCC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좀 급등세를 보였다가 오늘 장대 음봉을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0.75% 아주 소폭 오른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오늘 좀 좋은 내용 나왔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이제 BYD의 MLCC 그쵸. 납품에 대한 성공을 하고 또 원래부터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이죠. 그런데 추가적인 모멘텀 나와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제조품들을 미국에 수출할 때 그럴 때 적용되는 관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중국에 할 때는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런 이제 매크로에서도 회피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21선 뚫고서 장 초반까지는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좋은 모습 나왔는데 결국에는 오늘 코스피 전체가 외국인 순매도로 눌리면서 같이 좀 아쉽게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이제 빠지는 모습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 종목 현재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지금 보유하신 단가가 13만 9천 원, 14만 원대 언더인데요. 저는 당장 막 일주일, 2주일 내에 큰 급반등 나오겠느냐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서 미국의 관세 여부에서도 좀 회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이 기업이 MLCC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그리고 유리기판 쪽 다양한 성장 테마에 다 두루두루 엮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MLCC 오늘은 MLCC 내용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TSMC 테크놀로지 심포지움 이때에 유리기판 언급되는 내용 전망될 수 있는데 그때에도 한번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것이고요. 또 카메라 모듈 쪽 측면에서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재성 이슈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너무 이 종목을 단기에 급등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유 있게 보셔서 저는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최소한 한 달, 두 달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올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유 있게 한두 달로 보신다 하시면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이 라인까지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다면 지금 애경님께서 보유하신 단가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우선은 여유 있게 보유하시되 당장 이 종목으로 더 뚫고서 올라가서 큰 수익 내겠다? 이런 좀 희망적인 관점보다는 이 종목을 내가 좀 잘 보유해서 이번 보유한 사이클 때는 약손실이거나 그냥 강보합권, 보합권에서 잘 정리하고 나와야지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긍정적인 이슈를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음봉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본다면 너무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평단가 구간까지는 적어도 약손실은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우선 들고 계시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 보고 나오자라는 조금 내려놓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백세만세님께서 노머스 짚어주셨습니다. 네. 3만 원 10% 오늘 추천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이 3만 원이신가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상장한 이래 지금 4월 4일 날 최고점이었는데 27,000원대였거든요. 아마 그게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유하신 측면이시니까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초이스 내용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머스 같은 경우에가 이제 이미 북미 쪽에서 이미 국내 K-팝 아티스트들 상대로 많은 북미에서 콘서트를 했던 경험이 있고 특히 올 3분기 때에 중국향 이제 전용 어플이 출시되면서 환환령 해제에 대한 부분에서 수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하루하루 움직임에 너무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그냥 여유 대신한다면 그냥 쭉
소위 말하는 좀 우스갯소리지만 엉덩이 무겁게 쭉 깔고 있으면 그만큼 우상향 추세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힘있게 좀 보유하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에 올라온 종목까지 종목 진단 도와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장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포인트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한동안 조금 좀 잠잠했던 관세 노이즈가 또다시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이 좀 있다고 하신다면 너무 막 무리하게 매매를 좀 지양하자. 최근에 정치 테마주도 인기가 좀 많이 있고 또 정책 종목들도 인기가 많은데 그런 뭐 단기 트레이딩도 물론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좋겠지만 너무 내가 과도한 욕심에 의해서 무리한 매매는 조금 지양하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모멘텀들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고 기대가 되는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 미국 암연구학회, 우리가 AACR이라고 하는데 뭐 리가켄바이오, 뭐 대웅제약, 온코닉 뭐 등등 많은 또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오늘은 좀 밀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좋은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AACR 관련한 기업들 잘 보시고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23일에 TSMC가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이라는 행사를 열립니다. 이때 뭐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실리콘 포토닉스, 유리기판, 패키징 등등 여러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언급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에도 관련된 기업들 미리미리 체크해서 한번 관심 종목에 꼭 넣어놓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정책 관련 종목들이 내내 순환매 돌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은 놓치면 안 되는 트렌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격 의료가 올랐는데 지금 특히나 큰 골자는 여나 야 후보들 다 집중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쪽, 이쪽은 꾸준하게 관심을 갖자라는 측면도 언급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 내용인데 제가 오늘 노머스 가져온 것처럼 네. 지금 이제 관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도 있고 더불어서 4월, 5월, 6월, 7월 내내 한한령 해제 관련한 모멘텀들이 모락모락 더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의 그런 키워드 다 수혜볼 수 있는 섹터로 해가지고 엔터, 화장품, 특히나 카지노 쪽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내가 지금 개조할 종목들이 아예 없다 한다면 오늘 잘 끝났으니까요. 한번 잘 체크해 보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몇 가지씩은 꼭 추려서 관심 종목에 꼭 넣어놓으시고 투자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내일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무리한 매매는 지양해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이벤트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그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들을 손절할 용기가 필요한지 또 어떤 종목은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리밸런싱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이라던가 앞으로 지켜볼 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의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